안녕하십니까. 식품과 영양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비타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열량을 내는 열량 영양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도 아니에요. 또한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처럼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을 요구하지만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이에요. 자, 비타민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탈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이 바이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생생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양은 매우 적지만 살아있는 혹은 생생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배울 것이 바로 비타민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뭐에 따라서 분류하느냐 하면 어디에 녹느냐, 즉 용매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에 녹게 되면은 당연히 뭐라고 할까? 그래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반면 물에 녹게 되면 뭐라고 할까? 그래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바로 비타민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비타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그치?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니? 그래,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가는 비타민의 종류에는 딱 4가지 있어요. 비타민자 빼고 한번 해볼게요. 비타민 A, D, E, K라고 하는 4가지 종류의 비타민이 바로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가고요. 반면 수용성 비타민에 들어가는 것은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비타민 B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비타민 B군이라고 그랬지, 그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군이라고 하는 건 무리 군자야. 그래서 비타민 B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비타민 B1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B2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울 것은 비타민 B3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9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B12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바로 수용성 비타민에 들어가요. 자, 지용성 비타민을 녹이는 용매 뭐가 될까? 지용, 말 그대로지, 그치?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 또는 유기용매에 녹는 것을 갖다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녹을까? 그래, 물에 녹는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지금 어디에 녹는다 그랬어? 지방에 녹는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흡수될 때 지방에 녹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흡수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수용성 비타민은 어디에 녹아있을 때? 그래, 물에 녹아 있을 때 흡수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뭐 물이라고 써도 되고 수용성의 상태로 흡수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도 있고요, 배설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바로 지용성 비타민은 배설되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수용성 비타민은 배설이 돼요. 뭘로 배설이 되느냐 하면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배설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지용성 비타민은 저장될 수 있겠지, 그치? 반면 수용성 비타민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저장되니까 결핍증이 빨리 나타날까 서서히 나타날까? 그래,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서서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특징이에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축적되지 않게 되니까 과잉증이 어떻게 될까? 그래, 이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니까 과잉증 어떻게 될까? 그래,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을 매일 섭취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그래, 필요한 양을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축적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어떠냐면은 비타민계의 로버트 태권브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무슨 뜻이니? 그래, 조리실 잘 손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도 강하고 알카리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열에도 비교적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수용성 비타민은 너무너무 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산의 조건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물에 오래 담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 바로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물에도 쉽게 녹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비타민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봤지, 그치? 뭐하고 뭐가 있었다 그랬어?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다 그랬지, 그치? 자, 이제 이 비타민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가는 거 딱 네 가지 있었다. 뭐뭐 있었을까나? 그래요.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었지, 그치?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배울 거 뭐에 대해서 먼저 배운다 그랬니? 그래, 순서대로 배울 거야. 비타민 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A가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것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A의 기능을 앞자만 써보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시, 피, 면. 자, 우리 씹히면 이거 참 어떻게 들으면 욕 같지, 그치? 그래, 씹히면 이것이 바로 비타민 A의 기능이에요. 자, 시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 시각 기능. 그 다음에 자, 피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면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요, 면역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비타민 A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 극장 안이 처음에는 깜깜하지, 그치? 근데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 모두 다 보이기 시작해, 그치?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눈에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간상세포라고 하는데 이 간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A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게 하는 간상세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의 피부를 자, 여러분 이렇게 피부를 갖다 하나하나 벗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피부의 가장 끝부분이 있겠지, 그치? 그 조직에 있는 것을 갖다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상피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피세포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도 비타민 A예요. 그 다음에 면역이라고 하는 건 잘 알지, 그치? 외부에서 병용균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이걸 갖다 면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면에 작용하는 것이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결핍증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간상세포 안 만들어지고 상피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겠고 면역체가 파괴되겠다. 면역 기능이 없어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못 보니까 걸리게 되는 결핍증 뭐가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못 본다. 그래, 야맹증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겠다, 그치? 그 다음에 피부를 덮고 있는 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어요. 뭐가 될까? 그래, 피부에 각질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핍증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래, 뭐에 잘 걸릴까? 그래, 아이고 허약하게 되겠네. 질병에 잘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러한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식품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은 함유 식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비타민 A는 두 군데에 들어있다. 식물성 식품에도 들어있고요. 또한 동물성 식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식물성 식품과 자, 동물성 식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성 식품으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야.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채소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황색이 도는 채소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니? 그래, 당근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황도, 노란색의 복숭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으라 그러면은 그렇지. 호박 중에서도 노란 호박.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A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녹황색 채소도 마찬가지고 녹색 채소에도 모두 무슨 상태로 들어있느냐 하면 카로틴의 상태로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녹색 채소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친구들 머리 이렇게 한 친구들 혹시 있을 거예요. 앞에 머리 이렇게 내린 머리, 그치? 이런 머리 뭐라 그러니? 그래, 깻잎. 그래요. 바로 깻잎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에도 들어있고, 향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걸 거야. 그치? 그래, 미나리에도 들어있어요. 녹색 채소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식물성 식품에는 무슨 상태로 들어있다 그랬니? 그래, 카로틴의 상태로 들어있다 그랬지. 그치? 자, 동물성 식품에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간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자, 우유를 가지고 만든 가공품 있지, 그치? 우유에 단백질을 모아놓은 치즈, 우유에 지방을 모아놓은 버터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 난황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동물성 식품에는 무슨 상태로 들어있느냐 하면 비타민 A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 식품으로 비타민 A를 섭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비타민 A를 섭취한 것이 아니고 카로틴의 상태로 섭취한 거겠지, 그치? 그런데 이 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비타민 A로 바뀌어요. 그래서 카로틴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한다.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어디서 들어봤니? 콜레스테롤은 햇볕을 쏘이면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어? 비타민 D로 바뀐다라고 지방에서 배웠지, 그치?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체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작용을 해요. 따라서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 비타민 A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품에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A를 적게 먹었어요. 어떤 결핍증에 걸린다 그랬니?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볼 수 없는 야맹증.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각막연화증 이런 거에 걸린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피부에 각질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은 피부염에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도 잘 걸리고 당연히 비타민 A를 안 먹어주니까 성장 잘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성장 지연 현상이 결핍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A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우리가 먹고서 남은 양은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쌓인다 그랬지, 그치?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과잉증도 나타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거는 자,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잉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 뼈에 이상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뼈가 자꾸 부러지는 골절의 현상도 나타나고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어디에 저장될까?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저장될 때 간 또는 지방 조직에 저장돼요. 그러면 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따라서 간에 손상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타민 A의 결핍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임신을 한 여자가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도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과잉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비타민 A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에 대해서 살펴볼까? 그래, 비타민 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자, 어떤 기능을 할까? 그래, 바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면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결핍증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소장에서, 자, 이 그림에서 이 겉부분에 있는 것은 대장이고요. 이 안쪽에 꼬불꼬불 있는 것이 소장이지, 그치?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가 증가하고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뭘까? 그래, 신장이야. 신장에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곳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낼 때 거르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그래, 이쪽에서는 칼슘의 재흡수를 한 번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뼈에서는 칼슘을 갖다가 용출시켜요. 어디로? 혈액으로 용출시켜요. 이러다 보니까 혈중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치?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비타민 D는 칼슘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칼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칼슘이란다. 비타민 D는. 그래, 바로 칼슘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D는 어디에 들어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함유식품이야.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비타민 A 있는 곳에 비타민 D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비타민 A 있는 곳에 비타민 D 있다 그랬지, 그치? 자, 간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실제적으로 버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 버섯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됐다. 결핍증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 이건 너무 쉽겠지, 그치?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킨다면서. 그러면 칼슘이 부족할 때 걸리는 거. 그래, 구루병이라고 하는 거 걸렸다, 그치? 근데 구루병은 누가 많이 걸리니? 어린이가 걸리고요. 어른한테 나타나는 구루병, 뭘 갖다 뭐라고 할까? 그래, 골연화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골연화증이 지나치게 많이 진행되게 되면 걸리는 거, 다공증에 걸린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뼈의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럼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뭐라고 그럴까? 반지름 혹은 지름에 들어있는 머리카락 수가 많으면 뼈의 밀도가 높은 거겠지, 그치? 그런데 칼슘을 먹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빠져나오겠니? 칼슘이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말이 좋아서 연화가 된 거지, 부드럽게 된 거지, 사실은 뼈가 부실해진 거야. 그러면, 자, 위에 상체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자, 다리가 있는데, 위에서 자꾸 누르니까 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다리가 O자형 또는 X자형으로 이렇게 휘겠지, 그치? 이것이 바로 구루병이라고 하는 거야. 즉, 뼈가 약해져서 위에서 누름으로써 다리가 O자형 또는 X자형으로 휘게 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구루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골연화증. 어른한테 나타나는 구루병, 이걸 갖다 골연화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다 너무 많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구멍이 생기겠지, 그치? 뼈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생긴 거, 이걸 갖다가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비타민 D도 지금 살펴보면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과잉증이 생겨요. 자, 어떤 과잉증이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 체중이 감소돼요.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 그치? 그 다음이 이제 문제야. 신장이라든지 간이 자 손상되고요. 그 다음에 뼈의 모양이 당연하지 기형으로 바뀌겠지, 그치? 왜? 칼슘의 흡수가 증가되지 못하니까, 칼슘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니까 뼈의 모양이 둥글게 혹은 X자형으로 자꾸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뼈의 기형, 이런 것이 초래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거 A 배웠고 D 배웠으니까 이제 비타민 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거. 자, 비타민 E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마디로 비타민 E는 젊어지는 비타민이야. 자, 젊어지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지, 그치? 이런 비타민의 기능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기능, 항산화제라고 표현해요.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 항산화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비타민 E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해서 항산화의 작용이 있느냐 하면, 세포막에서
불포화지방산이나 비타민 A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비타민 E는 어떤 작용을 한다? 항산화제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비타민 E는 항산화제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젊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함유식품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비타민 E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견과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니? 겉이 딱딱한 거, 예를 들면 호두라든지 잣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아몬드 이런 것들이 바로 견과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식물성 식품, 식물성 기름에 들어가겠지, 그치? 이것이 바로 비타민 E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에요. 자, 그러면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핍증이 있겠지, 그치? 자, 비타민 E는 한마디로 젊어지는 비타민이라 그랬어. 그러면 비타민 E를 갖다가 적게 섭취했어요. 젊어지지 못하겠지, 그치? 게다가 너무 적게 섭취했어.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증의 첫 번째, 노화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핍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래, 생식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생식 기능의 저하는 실제적으로 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아니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비타민 E를 먹이지 않았더니 동물이 새끼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미루어 보건대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생식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에서 비타민 A 했고요. D 했고 지금 비타민 E까지 했지, 그치?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타민 K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비타민 K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것만 배우고 있지, 그치? 우리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비타민 K의 기능은 자, 혈액 응고예요. 자, 혈액을 응고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비타민 K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우리 몸속에서는 자, 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야지만 혈액을 응고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불용성이 아니고 얘는 그야말로 덩어리예요. 핏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트롬빈의 전구체는 프로트롬빈이에요. 우리 왜 카로틴은 프로 비타민 A다 한 것처럼, 그렇지? 자, 프로트롬빈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트롬빈을 만드는 또 전구체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이 전구체를 갖다가 프로트롬빈으로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비타민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없으면은 전구체가 프로트롬빈으로 전환될 수 없어서 이 반응이 영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따라서 피부린을 만들 수 없으니까 혈액이 응고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실제적으로 비타민 K가 부족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비타민 K는 모든 식품에 들어있어요. 특히 녹색 채소에, 심지어는 우리 몸속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비타민 K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부족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나타나기 쉬우냐 하면은 아주 영양 섭취가 불균형인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비타민 K가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러나 합성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다? 누가 못 시킬까? 그래, 신생아가 합성시킬 수 없고요. 또 누가 못 시키느냐면은 항생제를 갖다 오랫동안 투여한 사람이 있지, 그치? 이런 사람도 몸속에서 비타민 K를 합성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를 빼고는 실제적으로 자, 비타민 K 결핍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비타민 K의 결핍증 알 수 있겠지, 그치? 뭐가 될까? 혈액 응고 지연. 두 글자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비타민 K가 들어있는 함유식품, 지금 뭐라 그랬어? 모든 식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치? 그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비타민 K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비타민 K란다.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지용성 비타민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있었다. 그치?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자, 대표적인 기능만 살펴볼게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그래, 암정응. 그래서 부족하면 야맹증. 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부족하면 구루병, 골려나 골다공증. 비타민 E가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뭐 있었어요? 항산화제.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노화가 촉진되든지 생식 기능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비타민 K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어떤 역할 한다 그랬어? 그래, 혈액응고 지연. 그래서 혈액응고 시킨다 그랬지. 그래서 부족하면 혈액응고 지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용성 비타민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니? 그래, 비타민 B군과 C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비타민 B군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B군의 첫 번째 비타민 B1이 있어요. 자, 비타민 B1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그래요, 티아민이라고 그래요. 자, 이 티아민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주 중요해. 탄수화물 대사의 조효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탄수화물 대사의 조효소. 조효소 하고서 위에다가 별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식품을 먹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야 되겠지, 그치? 이때 에너지를 낼 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티아민이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다. 티아민을 얼마만큼 섭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니? 그래, 탄수화물의 섭취량에 의해서 뭐의 섭취량이? 티아민의 섭취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사람이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을까? 미국 사람이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을까?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겠지, 그치? 그러면 누가 더 티아민을 많이 먹어줘야 될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양 권장량을 보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티아민 권장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보다 뭐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탄수화물에서 얻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신경계통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티아민이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티아민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있겠지, 그치? 자, 티아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자,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곡류 중에서도 도정하지 않은 거 있지, 그치? 쌀을 도정하지 않은 거 뭐라 그래? 현미라고 그러지, 그치? 바로 이렇게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티아민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걸리는 질병. 가장 대표적으로 뭐에 걸릴까? 그래요. 결핍증. 자, 가장 대표적으로 결핍증에 들어가는 거. 그래, 각기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기병은 탄수화물 섭취량에 비해서 티아민 섭취량이 부족할 때 걸리는 게 각기병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기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을까, 미국 사람이 많을까? 그래, 식습관상 우리나라 사람이 각기병에 걸릴 확률은 미국 사람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경계통을 건강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부족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신경 이상 증세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제 비타민 B1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는 비타민 B2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비타민 B2. 자, 비타민 B2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 그래, 리보플라빈이라고 그래요. 자, 리보플라빈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 딱 하나야.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
자,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뭐뭐 있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지, 그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리보플라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양소가 사용될 때 반드시 필요한 효소이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리보플라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있겠지, 그치?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 리보플라빈은 우유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있는 거 간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유에 들어있는 리보플라빈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뭐에 의해서는 파괴가 잘 되느냐면 자외선에 의해서는 파괴가 잘 돼요. 그러나 열에 의해서는 잘 파괴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급식하는 사람들, 우유를 급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치? 근데 우유가 너무 차갑다고 해가지고 우유 그 팩의 입구를 벌려서 햇볕에 놓게 되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리보플라빈은 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투명한 유리병에 잘 담아서 팔지 않고 불투명한 종이팩에다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유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리보플라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타민 B2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핍증이 있겠지, 그치? 어떤 결핍증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결핍증 중에서 눈과 관련된 거 있었지, 그치? 부족하면 야맹증, 뭐 안구건조증, 각막연화증 이런 거에 걸리는 거 바로 뭐였었니? 비타민 A였지, 그치? 눈이 비타민 A와 관련된다면 리보플라빈은 입과 관련돼요. 자, 리보플라빈은 뭐와 관련된다고? 결핍증이 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 구강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거 설염. 자, 이것까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꼽는다면 광선, 공포증.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겪어본 게 아마 구강염일 거야. 구강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입술 끝부분 있지, 그치? 그 부분이 헐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한테 엄마 나 입술 끝이 찢어졌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러세요? 입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시지, 그치? 그거 입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리보플라빈이 부족해서 바로 구강염에 걸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혀에 염증이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설염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붉어지고 염증이 생긴 거, 이것을 갖다 설염이라고 그래요. 광선공포증, 말 그대로네, 그치? 햇볕을 보기 두려운 거. 그래서 이런 광선공포증의 경우에는 눈이 아파요. 그 다음에 시력이 흐려져요. 그러면서 햇볕을 보면 굉장히 눈이 부셔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백내장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선공포증인데 이것은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비타민 B1에 대해서 배웠고 비타민 B2에 대해서 배웠지, 그치? 자, 이제 비타민 B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비타민 B3. 자, 비타민 B3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그래요. 니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니아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 그래,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단백질의 기능에서 맨 마지막에 니아신의 합성, 여기에서 니아신 들어봤지, 그치? 자, 바로 니아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3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니아신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리보플라빈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리보플라빈의 기능 어떤 기능이었어요?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이다 그랬지, 그치? 똑같아.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가 바로 리보플라빈이 하는 역할이고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킨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갖다 시킬 수 있느냐면 신경 조직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니아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니아신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함유식품. 자, 니아신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 그치?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단백질의 기능에서 맨 마지막 6번째 기능으로서 니아신의 합성이 있었지, 그치? 거기에서 배웠다. 자, 60mg의 뭐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1mg의 니아신으로 전환된다 해서 배웠지, 그치? 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얘기 어디서 들어봤니? 그래, 필수 아미노산이었지, 그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니아신을 가지고 있는 식품은 트립토판, 즉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의 일종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함유식품 할 수 있겠다. 함유식품 뭐를 꼽을 수 있을까? 그래, 간 뽑을 수 있겠고, 그치? 그 다음에 쇠고기, 그래요, 닭고기, 그 다음에 생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유 또 하나 꼽을 수 있겠네, 그치? 이거 어때? 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다 또 특이하게 땅콩에도 니아신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아신이 부족하면 걸리는 질병. 자, 단백질이 합성에서도 배웠지, 그치? 뭐에 걸린다 그랬어? 결핍증으로. 자, 그래. 바로 펠라글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치? 자, 펠라글라라고 하는 질병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 4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 자, 특히 햇볕이 닿는 부위의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진다 그랬지, 그치?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피부병. 자,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뭐에 걸린다 그랬어요? 아주 관련도 없는 설사. 설사를 하면 장이 나빠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치매와 같은 정신 이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머, 정신 이상. 그러고 나서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그래, 죽게 되는 것이 펠라글라의 증상이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이 펠라글라 질병이 가장 먼저 나타난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뭐를 주식으로 한다? 그래, 옥수수를 주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옥수수에는 뭐가 부족하게 들어있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앞에서 배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비타민 B3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4번째로 배울 것은 비타민 B군에서 뭐가 있을까나? 그래, 비타민 B6. 자, 비타민 B6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그래요, 피리독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피리독신. 자, 이 피리독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자, 기능. 자, 우리 니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성된다 그랬어요? 60mg의 뭐가? 트립토판은, 그치? 우리 몸에서 1mg의 무엇으로 전환된다? 그래, 니아신으로 전환된다 그랬지, 그치? 이거 전환되는데 누가 도와줄까? 그래, 바로 비타민 B6가 있어야지만 전환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보고 알 수 있겠지, 그치? 트립토판, 피리독신이 하는 역할, 트립토판을 갖다 니아신으로 바꿔준다, 그치?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아미노산이니까 단백질이지, 그치?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의 조효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피리독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 대사의 조효소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리독신이 하는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얘는 또 세포의 합성과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세포의 합성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자, 이러한 기능을 하니까 결핍증도 우리 친구들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자, 결핍증 하기 전에 함유식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유식품.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그래요, 간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쇠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닭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을까? 그래,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핍증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피리독신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결핍증이 나타날까? 그래, 신경계를 건강하게 한다면서 신경 이상 증세 나타나겠다, 그치? 신경 이상 증세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합성과 유지.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세포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 피부병 생기겠지, 그치? 다른 말로 하면 니아신이 부족하니까 피부병. 그래, 바로 피부병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피리독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피리독신이 하는 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빈혈과도 관련돼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빈혈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빈혈까지는 몰라도
몰라도 되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리독신은 빈혈과도 아주 관련된 영양소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는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배울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자, 비타민 B9. 자, 비타민 B9은 다른 말로 하면 엽산이에요. 자, 이 엽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있겠지, 그치? 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자, 세포를 분열시키고, 첫 번째 하는 역할이야. 세포를 분열시키고,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적혈구를 생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에요.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을 못하겠지, 그치? 이러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핍증이 나타날 거야, 그치? 자, 어떠한 결핍증이 나타나느냐면 세포 분열이 안 돼요. 자, 사람이 세포 분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그래, 엄마 몸속에 있던 태아기야. 그래서 태아기에 엽산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눈으로 만들어질 세포, 손가락으로 만들어질 세포,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 될 세포가 적절히 분열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신경간 결함을 가진 기형아가 출산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는 임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을 때 언제일까? 임신 초기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임신 초기에 임산부한테 엽산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관 결함과 같은 것을 가진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야? 적혈구를 만든다네. 근데 적혈구를 못 만들어요. 그럼 뭐가 생기게 될까? 우리 몸속에서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못 만들어지니까 아이고 어지러워 하는 바로 빈혈을 유발하는 것이 엽산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핍증은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빈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엽산은 어느 식품에 많이 들어있을까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 간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자, 또 하나 꼽는다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있다.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녹색 채소 중에서 채소는 아니지만 녹색 과일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 왜 키위 있지, 그치? 키위 중에서도 파란색의 키위, 거기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제 엽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하면은 자, 6번째 비타민 B12.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코발아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로 알아볼 것은 코발아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발아민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이 쉽겠지, 그치? 자, 코발아민 어떤 걸 하느냐면 우리 엽산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적혈구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지? 그래, 적혈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엽산이 해요. 자, 부모가 아기를 나누기만 하면 안 되지, 그치? 잘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되겠지, 그치? 엽산이 만들어 놓은 적혈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그래, 적혈구를 갖다가 뭐 생성이라 그래. 적혈구를 갖다가 성장시킨다 그럴까? 그래, 이 적혈구를 갖다가 바르게 튼튼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발아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역시 어지러워하는 거에 걸리겠지, 그치? 바로 결핍증은 그럼 뭐가 될까? 그래, 빈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발아민이 부족하게 되면 걸리는 질병은 빈혈이 되겠고, 자, 코발아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유식품이 있겠지, 그치? 자, 함유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 간, 육류, 그 다음에 달걀, 그 다음에 우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코발아민은 어디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 식물성 식품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의 결핍증이 나타나기 쉽다는 얘기야.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채식주의자는 뭐에 걸리기도 쉽다는 얘기니? 그래요. 빈혈에 걸리기도 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바라민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우리 빈혈과 관련된 비타민 이제 2개 나왔다. 그치? 뭐 있니? 비타민 B9하고 비타민 B12가 있었어요. 이제 또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 지금 살펴본 비타민 B군과 또 하나가 있었지. 그치? 뭐 있었니? 그래, 지금 배울 비타민 C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비타민 C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비타민 C도 아주 수용성 비타민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하는 역할이 콜라겐을 합성해요. 자,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 우리 몸속에서 세포와 세포와 뭐 조직,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 즉 우리가 종이와 종이를 붙일 때는 뭐가 있어야 붙일 수 있니? 풀이 있어야 붙일 수 있겠지, 그렇지? 본드와 본드를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붙일 때는 본드가 있어야 붙여야 되겠고, 그렇지? 우리의 세포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콜라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없으면 세포와 세포가 잘 이어지지 못하겠지.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있다는 얘기에서 상처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칼슘과 관련된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 C를 잘 꼽진 않아요. 누가? 비타민 D가 하도 적극적으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지만 비타민 C도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C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항산화제 너무 좋은 거지, 그치? 젊어지게 하는 거, 우리 몸에 어떤 활력을 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콜라겐을 합성하고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킨다네.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핍증도 있겠지, 그치? 자, 어떠한 결핍증이 나타나게 될까? 자, 콜라겐을 합성하지 못한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그래, 상처 회복이 드물다. 상처 회복이 드물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어렵다. 이렇게 상처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콜라겐과 콜라겐이 적게 들어있어서 잘 찢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우리 친구들 겪어본 적 있지, 그치? 자, 이를 닦아요. 그런데 잇몸에서 피가 나온 거 있지, 그치? 자,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잇몸이에요. 그래서 이를 닦다가 그 칫솔로 살짝만 긁어도 잘못하면 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 괴혈병이라고 표현하지, 그치?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거 괴혈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뭐 구루병, 골다공증에는 잘 걸리진 않아요. 누가 더 확실하게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그랬어? 비타민 D가 도와준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자,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철분이 잘 흡수되지 않으니까 부족하게 되면 뭐에 걸리게 될까? 그래, 빈혈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빈혈과 관련된 영양소 이제 3개 다 나왔다. 뭐 있었니? 비타민 B6, 엽산, 그치? 비타민, B6가 엽산이니 9이지. 비타민 B9, 그치?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코바라민, 그리고 지금 배운 거 비타민 C는 빈혈과 관련된 영양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도 비타민 B6, 피리독신도 빈혈과 관련된 비타민이다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항산화제, 젊어지는 거 너무 좋다, 그치? 에이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항산화제에 해당되는 비타민은 에이스이다, A, C, E.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바로 항산화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C는 도대체 어떤 식품에 들어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지, 그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 함유식품.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과일 다 불러보세요. 딸기, 맞아요. 귤, 맞아요. 토마토, 맞아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과일 다 부르면 거기에 비타민 C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들어있는 곳이 있다. 바로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감자. 안 들어있을 것 같지, 그치? 감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다 비타민 C는 유리와 같은 비타민이야. 유리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산에 의해서도 파괴하고요. 알칼리에 의해서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도 파괴하고요. 물만 닿아도 파괴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우리 감자 먹으려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 가열해야 되잖아. 그치? 가열에 의해서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감자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자, 풋고추. 왠지 비타민C 별로 없을 것 같지, 그치? 근데 풋고추에 비타민C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꼽는다면 우리나라에 풋고추가 있다면 서양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피망 있지, 그치? 피망에도 비타민C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자, 풋고추, 피망. 여기는 안 썼지만 많은 과일들. 딸기, 토마토, 오렌지 뭐 이런 거에 다 들어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비타민C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혈중 칼슘의 농도가 저하됐을 때 체내 조절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비타민과 그 결핍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혈중 칼슘 농도가 저하됐대요. 자, 그랬더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양소에 의해서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가 증가됐고요. 신장에서는 칼슘의 재흡수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뼈에서는 칼슘의 용출이 증가됐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니? 혈중에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치? 바로 뭐가? 칼슘, 그러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근데 누가 막강하다 그랬어? 비타민 D가 워낙 막강해서 비타민 C는 명암도 못 내민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칼슘이 부족했을 때와 비슷한 형태의 결핍증이 나타난다 그랬어.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에는 다리가 O자형 또는 X자형으로 휘는 구루병이 나타나고, 어른의 경우에는 어른의 구루병은 뭐라고 한다 그랬지?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골연화증. 어른의 구루병, 골연화증이 나타나고, 골연화증이 오래오래 진행된 거 뭐라고 한다 그랬니? 구멍이 뻥뻥뻥 뚫린 골다공증 같은 현상이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비타민으로서는 비타민 D를 골라야 되겠고, 결핍증으로는 구루병, 골연화, 골다공증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거. 우리 빈혈과 관련된 영양소 오늘 배운 것들이 있었지. 뭐뭐 있었니? 3번 보면. 그래,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C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체내에서 비타민이 합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간화의 결핍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니? 그래, 이거 너무 쉽지, 그치? 비타민 D로 바뀐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의 전구체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장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비타민 K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치? 근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장에서 비타민 K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있었지. 누구? 신생아와 항생제를 갖다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은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니? 뭐의 흡수를 팍팍 도와준다. 그래, 칼슘의 흡수를 팍팍 도와준다. 그래서 부족하면 뭐에 걸린다? 어린이는 골다공증이란다. 구루병. 어른의 구루병인 골연화증. 그 다음에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뻥 나게 되는 골다공증에 걸리겠다. 자, 비타민 K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자, 혈액을 응고시켜요. 그런데 비타민 K가 부족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혈액 응고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골다공증,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것은 혈액응고지연을 고르면 되겠다. 그치?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맹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할 때? 그래,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걸리는 거였고요. 자, 빈혈은 뭐가 부족할 때? 우리 교과서대로 하면 비타민 C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9,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걸리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각기병. 이번에 나와 있는 각기병 뭐가 부족할 때?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걸리는 거였고요. 5번에 나와 있는 페라글라 뭐가 부족할 때? 그래, 이거는 니아신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트립토판이라고도 답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걸리는 것이 바로 페라글라인데, 자, 페라글라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4가지 있었지, 그치? 피부병, 설사, 치매, 죽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라글라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 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면 페라글라에 걸린다 그랬나? 그래, 니아신의 정부체인 무엇이? 옥수수에는 트립토판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예요. 자, 이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영양소를 찾아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서 열량을 내나요? 그랬어. 열량을 내는 거 우리 3가지 있었지, 그치? 뭐 있니?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건 열량 내는 거지, 그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열량을 내지 않는 거. 그래. 자, 비타민, 무기질, 물이 해당되겠지, 그치? 아니요, 쪽으로 가야 돼. 이 3가지 중에서 체조직을 구성하고 있나요? 했을 때 얘에 해당하는 거,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분의 뼈를 구성하는 거, 칼슘.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질의 한 종류. 그래서 그래, 여기 무기질에 해당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몸의 몇 %가 수분이라 그랬니? 60% 정도는 수분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물도 역시 체조직을 구성한다. 그러면 물 빠져야 되고 무기질 빠지니까 체조직을 구성하나요? 아니요. 해당 단어가 비타민밖에 없다, 그치? 이 비타민 중에서 조혈작용과 관련이 있나요? 조혈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를 만드는 거, 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피를 만드는 거, 즉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는 거, 뭐뭐 있었니? 자, 얘에 해당하지, 그치? 자,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타민 C가 해당된다 그랬지, 그치? 자,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보자. 엽산. 선생님 엽산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치?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타민 B9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 맞고요. 비타민 A, A가 부족하면 걸리는 거 야맹증. 그랬으니까 아니고, 칼슘이 부족하면 걸리는 거 구루병, 골다공증이니까 아니고, 비타민 B12,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 코바라민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리을도 맞는 거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연결되어져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한 번씩만 더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